여사가 잘못한 거 남편이니까 사과하실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사는 무슨 서면으로 사과를 한다? 무슨 서면 사과라는 얘기,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이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국민들은 더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다른 장소에는 다 가시면서 국민들 앞에는 가실 수가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 문제를 그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매듭을 안 지으시려고 하면 당정이 모두가 지금 수렁에 빠지게 돼요. 문책 인사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언급한 네. 이니셜로 언급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중에 일부는 전 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 인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실제 문책 뭐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네. 그건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선후를 따지겠죠. 먼저 참모진 그 수석급 이상을 그 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를 것인지 네. 이 부분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 내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기 반환점 앞둔 윤, 개각 용산 개편, 소통 어떤 카드 꺼낼지 고심 중이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제 임기에 반환점이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냐? 11월 10일. 네, 당장 다음 달 10일이죠. 딱 임기 절반이 됩니다. 근데 그럼 그때가 되면 기자회견이든 간담회든 아니면 뭐 어떤 종류의 뭐 메시지든지 뭔가를 내놓지 않겠느냐,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럼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밑줄 좀 같이 가볼까요? 대통령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도 대통령실 일각에선 고민하는 걸로 안다. 네. 일단은 김 여사 관련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 관련 입장 관련해서 윤 대통령 혹은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 여사 관련해서 용산에서 이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윤기찬 위원장님. 대국민 사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가요. 네. 김건희 여사가 김 여사든 윤 대통령이든 저는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사과 내지 입장 발표는 거의 100%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00%다. 시점이 약간 글쎄요. 그 시점은 좀 뭐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다음에 김 여사는 당사자로서 네. 두 분 다 어쨌든 입장 표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채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매일 기자회견을 하시는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관계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뭐 1인칭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시던데 네.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 접촉면을 어디 관련 단체 행사나 아니면 지방을 순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언론을 통한 접촉 형식이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 명의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소통을 늘려가시지 않을까. 그 전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국민께 어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처음에 다시 한번 되물으신 게 김 여사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목소리로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사과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를 아마 굉장히 가능성 높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는 방안의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입장 표명 자체가 네.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네. 어쨌든 옳고 그르건 간에 그 의혹이 진실이건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뭐
이게 옳다 그러다 사실 신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입장평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당사자시기 때문에 네. 당사자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이것은 또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이 입장표명이 연달아 나오든 네. 같이 나오든 좀 시차를 두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의 입장표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대통령도 김 여사도 입장이 있을 거다. 그게 뭐 직접적인 뭐 기자회견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분명히 뭐 100%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비슷한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김정혁 최고위원님. 어제 나온 얘기는 윤 대통령이 포괄적인 사과를 하고 김 여사가 서면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이 실제로 친윤계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 사과와 서면 사과.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에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없이 나왔어요. 명품백 때도 얘기를 했고 본인도 뭐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문자까지 보내면서 돌리셨지만 그 문자 보면 결국은 사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하면은 이거 문제 생겨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추석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었어. 네. 추석 이후에 바로 사과하려고 했었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계속 얘기해요. 뭐 이거 사과하려고 해. 그러니까 제발 좀 공격 좀 하지 말아줘. 입 좀 다물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1년 내내 그냥 시간 질질질 끌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국민 담화를 해서 포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사가 잘못한 거 남편이니까 사과하실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뭐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사는 무슨 서면으로 사과를 한다? 무슨 서면 사과라는 얘기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이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국민들은 더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다른 장소에는 다 가시면서 국민들 앞에는 가실 수가 없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이 문제를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매듭을 안 지으시려고 하면 당정이 모두가 지금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그 전에도 김 여사가 사과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따로 얘기를 들은 바가 수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대통령실 용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도 실제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사과가 한다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임기 반환점인 다음 달 10일 대통령이 어떤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낸다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김 여사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김 여사 관련 말고 이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초록색 밑줄. 인사쇄신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인사쇄신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개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일단 인적 쇄신 얘기도 솔솔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김 여사 관련한 부분에 뭐 사과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어떤 연장선인 게 분명해 보이고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각 얘기도 있고 참모진 인사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윤 위원장님, 윤기찬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 개각 대상으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상민 장관, 조규용 장관 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모진은 딱 명확히 뭐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한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이 뭐 김 여사 라인 거기에 대한 인적 쇄신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참모진 인적쇄신 이 부분은 네. 개각의 유형, 형태, 색깔과 맞물리는 거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참모진은 이제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통상은 이제 개각 때는 내각의 면면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파트너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검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시점도 여러 부분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는 기존의 이제 국정 동력 확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책 인사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언급한 네. 이니셜로 언급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중에 일부는 전 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 인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실제 문책 뭐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네. 그건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선후를 따지겠죠. 먼저 참모진 그 수석급 이상을 그 쇄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를 것인지 네. 이 부분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 내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분명한 잘못이 있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굳이 유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을 그 계기뿐만 아니고 네. 원래 인사 원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개각이나 이런 부분 큰 틀에서 개각 그리고 참모진 중에서도 수석급에 대한 교체는 그 이전부터 교체 계획이 있었던 거지 한동훈 대표의 뭐 얘기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다만 한 대표가 얘기한 문책성 인사 부분은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그렇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잘못이 있는데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문책성 인사가 당장 직접적으로 뭐 다음 달 10일 뭐 전후에서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이루어질 거라고 뒤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져야 한다. 지금 현재 2년 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네. 10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전반기에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다음에 2년 반을 어떻게 마무리를 이제 하산길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나 결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다 내리고 계세요. 야당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여당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네. 그래서 심기일전한다면 그러면 뭐 어떤 희망의 싹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런 지지도가 20%라는 어떤 처참한 그런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더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받게 됐고 그다음에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참모들부터 살신성인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스스로 네. 물러날 분들은 물러나 주시고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 스스로 대통령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일 참모들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이것도 방송 아닙니까? 네. 뭐 사석도 실명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 여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비서실장에 대해 언급 자체도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그것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김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네. 실제로는 그분들이 수석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석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면담에서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뭐 비위 사실을 가져와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정부적인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뭐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전하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장관들 중에서도 지금 여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정책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정리가 돼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뭐 좀 달라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요거는 말씀, 네, 제가 짧게.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결제 개선이 있잖아요. 네. 비서실장과 수석과 해당 행정관 이런 식 결제선. 결제 개선이 있는데 이 비서실장의 명을 행정관이 받들지 않거나 또는 비서실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이 비튼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정보 차원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네. 이것은 과연 이게 그 결제 개선을 비트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봐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결제 개선은 결정돼서 하달된 이런 임무에 대해서 본인이 틀거나 네. 또는 제3자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을 받고 이걸 달리 처리하거나 이런 사실관계 드러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 그런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서 나오면 당연히 저는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그런 그 정보 공유 차원, 네.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확인도 덜 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좀 해당 그 라인에 대해서 존재 여부나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짧게. 짧게. 왜냐하면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비서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든 간에 함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부인하고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정보를 흘리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부인을 하고 그랬더니 비서가 다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